원정진과장 정남숙입니다. 앞에서 여러 연장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 후속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정책과 간호사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간호 조직은 굉장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보건간호사는 공무원 1,700명, 비정규직, 무기직 시간제 포함해서 500명으로 현재 2,200명 이상의 보건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보건 의료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OECD국 최하위이고 2021년 현재 고령사회로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2030년 후기부터는 후기 고령 인구의 증가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현재 합계 출산율이 OECD국 최하위, 그리고 현재 고령사회로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2030년부터는 후기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기대 수명 연장으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률을 증가시켜 우리나라 통계청 사망 원인 중 80% 이상이 만성질환이고 상위 10개 중 8개가 만성질환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의료부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OECD국 가장 빠른 속도로 의료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 의료체계로 지역별 상위 20%, 하위 20% 간 건강격차와 시도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 동안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건강 불평등의 심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팬데믹의 주기적 발생을 둘 수 있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비드19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공중보건체계로서 보건복지부는 각종 법률 제정과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보건사업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보건사업 기획, 조례 제정, 사업 수행을 시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보건사업 외에 지자체장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건정책은 모자보건 치매관리사업,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만성질환 관리, 방문건강관리, 생활지원, 결핵관리 등으로 국가보건정책과 보건의료 관련 병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자체의 업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 정책이 상위 하단식 구조로서 보건사업은 늘어나는 반면 정규직 인력은 25년 전이나 별 변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을 비전으로 목표는 감염병 대응 강화,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보건정책사업과 별도로 차별화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돌봄 SO센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 별도의 보건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기준 국가보건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보건소는 254개소이고 생활지원센터가 65개소, 보건지수가 1337개소, 보건진료소 1904개소, 지역보건의료기관 3500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료하고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설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해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곳이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먼저 보건정책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부터 보건소법이 제정되면서 전국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되었고 감염병 관리와 가족계획, 모자보건 업무가 주를 이루었고 1995년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소 기능 및 업무가 확대되고 서울시 경우 서울시 광역 및 25개 자치구에 치매 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벤치마킹하여 전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고 서울시 256개 동에 추진하는 찾아간 동주민센터 사업은 국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나 읍면 등 호흡 사업에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코비드19가 대응하면서 미래의 보건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상시적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정신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 자원 재정비를 통한 효율성 증진과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급증, 주기적인 감염병의 치료는 보건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각종 보건의료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함께 보건소 정규 인력이 50% 이상이 간호직임을 감안할 때 간호직 공무원의 업무량의 증가와 누적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노인의료 및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노인의료 및 돌봄 비용도 급등하고 있어 지역사회 보건의료 돌봄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가의 노인 돌봄 보건정책도 변화하면서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2021년 노인돌봄 전날체계 개편 시범사업, 2017년부터 추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추진으로 2022년까지 보건복지인력 1.5만 명 확충 읍면동 배치 계획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용의에 맞는 서비스를 받고 어울려 살아가는 통합돌봄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간호사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보건 간호사는 보건소나 학교, 산업장, 신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하고 이 보건 간호사 역할은 여기에서보다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보건사업 계획 및 평가, 보건사업 지도 감독, 직무 훈련, 보건교육, 가족건강관리 및 상담,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활용 의뢰, 건강 문제에 대한 서비스 조정, 타 전문 영역과 협력 조정, 공공보건정책 개발과 의료 의사 결정, 지역사회 보건간호연구 등 보건간호사 역할은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보다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간호사의 핵심 역할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돌봄간호사 역할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과 돌봄 SSA 사업, 건강 불평등 개선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들 수 있고 민간 영역에서는 가정전문 간호사, 장기요양 간호사, 장애인 활동 간호사 등으로 공공과 민간의 재개 분야 간호 서비스 간 조정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역할은 감염병 대응 간호사로서의 역할입니다. 주기적 감염병 치료 및 유행으로 업무 강도 증가로 인한 소진이 심화되고 선별진료소,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환자 및 검체 이송, 24시간 비상대책반 교대 근무 등 60여 종의 만성 감염병 관리자로 연무량의 폭증과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2019년 간호직 공무원 휴직과 사직은 564명인 반면 2020년 코비드19 치료원 후 945명으로 전년 대비 67.6%가 증가되었고 2021년 5월 기준 591명으로 올해 보건간호사 2명이 가로사와 업무 가중으로 인한 목숨을 잃게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법적인 배치 기준의 변화 없이 한정된 간호 인력으로 정규직 축은 높고 비정규직 양상과 업무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도 각종 수당이나 보상 체계가 미흡하고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절대적으로 간호 인력의 법적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지역사회 간호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 변화로 지역사회 재가 간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간호 서비스 역할 변화가 중요할 것입니다. 간호 영역별 인프라 확대 및 역할의 고도화와 통합별 서비스 제공 모형에 대한 연구와 간호사 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간호인력 수급 검토가 요구되며 영역별 간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의 근무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